여기 상위 10개의 종목이 100개의 종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종목이 10개뿐이니까 수익률이 더 높고 그만큼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 테크 탑10을 과거 데이터로 나스닥 100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추종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미국 테크 탑10이 나스닥 100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대신에 수익률은 더 높죠. 아마도 최근에 빅테크가 더욱 주목받기도 했고 큰 기업들이 기대받는 만큼 더욱 큰 폭으로 움직였을 테죠. 그런데 이게 더 적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일까요? 나스닥 100보다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고만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 10개를 모아놨으면 그만큼 돈을 잘 벌어다주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분명히 하락에도 더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장 기대받는 단 10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10개의 종목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진짜로 더 높을까요? 우리는 미국 테크 탑10의 지수로는 더 먼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S&P 500에서 가장 몸집이 컸던 상위 10개 종목의 데이터를 매년 추적하여 상위 10개 종목과 S&P 500 전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상위 10개 종목과 500개 전체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긴 기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아까 보았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의 흐름은 상위 10개 종목이 S&P 500의 수익률을 앞섭니다. 최근 미국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게 빅테크였다는 기사를 종종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고스란히 데이터로도 드러나는 거죠. 더 과거로 돌아가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10개의 종목이 훨씬 큰 변동성을 보여주죠. 2000년까지 큰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크게 상승하다가 2000년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더욱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위 10개의 종목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죠. 저도 상위 10개의 종목이 일반적으로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들은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가격 변동이 클 테니까요.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이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그래프를 볼까요? 이 시기는 뭔가 조금 다르죠. 오히려 S&P 500이 상위 10개의 종목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2008년 전까지는 닷컴 버블의 후유증으로 큰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상위 10개의 기업들이 S&P 500에 비해 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후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큰 기업들은 스스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낼 현금이 충분히 있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이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에 비해 타격을 크게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수익률과 변동성이 클 것 같았던 상위 10개 종목도 경제 상황이 어떤 국면에 접어드는지에 따라 더 안전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S&P 500과 같이 50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0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더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1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미국 테크 탑10은 훨씬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과 경제 상황에 대해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따로 주식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는 않고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면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더 공부하시면서 더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미국 테크 탑10과 같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이 좋은 ETF냐고 물으신다면 네, 분명히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P 500처럼 생각 없이 투자해도 좋은 ETF는 아니고요. 친환경 회사만 담은 ETF처럼 하나의 테마를 담은 ETF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빅테크가 힘을 쓰는 시기에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지 혹은 갑자기 빅테크가 거품이라는 시장의 해석이 쏟아지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과 빅테크에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2000년 당시 가장 거대했던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만에 6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 있는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 ETF들이 모두 다른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조금씩 구성 종목과 투자 비율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빅테크 분야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 각 ETF별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셔서 가장 좋은 ETF를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특수한 ETF는 대중적인 ETF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해요. 이와 같은 원리로 미국 테크 탑10 말고도 여러 테마의 ETF를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는데요. 각 ETF를 찾아보고 분석하여 좋은 ETF를 찾아보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